무대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요즘 모든 산업이 어렵지만 유일하게 좀 괜찮은 곳이 1인 미디어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1인 미디어 시장만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피해간 게 아닌가 싶은데 1인 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이슈가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저작권법의 대가인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님 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을 오늘 생생초대석에 모신 건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모셨는데 사실 이 저작권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을 제가 왜 저작권법의 대가라고 했는지 교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이 저작권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변호사로서 주로 이제 저작권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시기도 하시군요. 네. 그리고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셨고, 네. 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이셨고, 네. 네. 자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셔서 네. 제가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교수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작권, 지적재산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어떤 정신적인 창조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다 어떤 이 머릿속에서 정신적인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그런 이제 어떤 인간의 지적인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우리가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중에 이제 저작권, 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권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허권이라든가 또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요. 네. 이건 이제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작권법은 이제 그거와 조금 다르게 저작권은 산업보다는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창조물. 네네. 이게 네.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지적재산권 안에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고 네네. 이 안에 결국은 산업과 문화 부분에서 지켜야 할 권리를 바로 지적재산권이라고 네, 한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자, 법으로 지킬 만한 가치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무엇이 그러면은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각 법마다 이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것이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창작성. 그건 창의적인 거와 다릅니까? 네, 창작성은 다시 말하면 남의 걸 안 베꼈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최소 한도의 개성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네, 이런 것을 이제 창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데 맞나요? 똑같은 게 꼭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데. 우리 저작물 중에서 보면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걸 안 베끼면 되는 것이고 설사 어떤 기존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베끼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라면 저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이쪽 분야가 아닌 이쪽 분야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가 매우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SNS 이런 이제 유통 플랫폼이 발달을 하면서 누구나 이제 어떤 콘텐츠를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그 중에는 아주 정말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도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콘텐츠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과거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그런 사례들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전의 아날로그 시대 때에는 복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제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원본보다는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복제가 굉장히 쉬워졌고 또 원본과의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제가 되게 이제 쉬워져서 불법 그런 복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반면에 이제 그런 그 불법 복제물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해내는 기술도 아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디지털 콘텐츠들은 다들 어떤 그 특정한 함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유의 함수. 그걸 이제 그 디지털 DNA 또는 디지털 이제 지문,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한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하면은 금방 이제 이것이 불법 복제물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는 아주 그 대규모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고 네. 거기 이제 많은 컨텐츠들의 그 디지털 이 DNA를 이제 축적을 해놓고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제 개인들의 그런 그 컨텐츠들을 다 대조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뭐 내 블로그 또 내 그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네. 뭐가 문제가 될까 하는데 적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옆집 아줌마가 요리하는 그 방송을 네. 올리면 그냥 옆집 아줌마가 올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걸로 수입도 창출하게 되고 그렇죠. 콘텐츠가 갖고 있는 의미가 커지면서 네. 심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제도 가능해지고 이러다 네네. 보니 이게 단지 옆집 아줌마가 요리 비법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이 저작권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들을 보실 텐데 사실 저도 1인 미디어 많이 하고 있고요. SNS. 네. 그렇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소 SNS 정도는 하잖아요. 예전 네. 싸이월드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타인의 제작물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네. 물론 이제 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은 자기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좀 편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항상 좀 이것이 저작권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네. 의심을 가져라. 이제 흔히 얘기가 출처를 명시해 주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출처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을 해야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일정 부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대가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다만 그 이용하는 범위가 정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방법이 공정한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관련되는 그 판례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그런 서적이라든가 또 판례를 통해서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유사한 판례나 이론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괜찮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SNS에 꽃에 관련된 시를 올렸어요. 네. 근데 이 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꽃사진을 찍은 걸 올리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초록색 창에 꽃사진 쳐가지고 누가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네. 근데 뭐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그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 너무 많은데. 그게 저작권이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권리여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저작권 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이제 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네. 사실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정말 네. 피와 땀을 짜내서 만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당연히 마땅히 지켜져야 할 네. 권리인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훨씬 엄격하죠. 물론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그런 기준이 좀 엄격한 면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 조금 더 강화된 게 아닐까요? 점점 강화되고 있죠. 그 권리 보호 수준이 점점 이제 국제적인 선진국의 수준을 우리도 뭐 이미 선진국 반열에 있고요. 그 국제적인 수준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개인 블로그에 생생경제 제 지금 방송분을 네. 허락 없이 올렸어요. 네네.
이것도 침해입니까? 근데 방송이라는 건 사실 공중의 전파를 통해 이미 방송됐고 누가 들어도 이게 YTN 라디오 생생경제인지를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저작권 침해입니까? 물론이죠. 그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한 것은 감상용으로 이제 방송을 한 것이지. 계속 들어주면 그걸 고맙거든요. 가지고 네. 직접 자기가 어떤 전송을 하거나 하는 이용행위까지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제 얼굴을 뭐 예를 들어 따서 네. 막 얼굴에 이상한 걸 색칠해가지고 네, 막 네, 퍼뜨린다든지 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저작권하고는 상관없는 법인가요? 그거는 저작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초상권의 문제가 되겠죠. 네네. 또 이제 뭐 진행자분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어떤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자신들의 초상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우리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요. 그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그러시구나. 권리는 없지만 퍼블리시티권 얘기하셨으니까 관련된 좀 구체적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깡. 네. 요즘 그 비의 깡이 네, 굉장히 유행인데 네. 깡을 패러디를 칠성에서 했단 말이에요. 롯데 칠성 음료에서. 근데 네.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네. 이건 저작권이 침해된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초상권의 문제, 퍼블리시티 그다음에 말씀하신.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네. 문제와 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 이것이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제 그 케이스를 보면 이제 그 비하고 비슷한 사람을 출연시켜서 영상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혼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 사람을 B라고 혼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나서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검토를 요하는 문제고요. 다만 이제 초상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사건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의 깡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여러 식품업체에서 이걸 패러디를 했는데 비하고 비슷하게 생긴 근데 누가 봐도 비가 아닌 사람이 네. 나와서 패러디를 한 거죠. 패러디라고 네네. 해도 됩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그냥 넓은 들어가니까. 의미에서 우리 네. 그러니까 패러디 광고라고 네. 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작권하고 이슈가 있는 것인가를 여쭤봤고 교수님 네. 말씀은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저작권에는 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겠다. 저작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초상권의 침해, 문제고.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러디, 표절, 오마주 되게 많잖아요. 이게 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차이가 있습니까? 패러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작을 풍자하고 비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비트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떤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원작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네. 이런 것이 이제 패러디고요. 오마주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떤 컨텐츠를 내가 정말 이걸 창작한 사람을 존경한다. 보통 영화 감독들이 자기 영화에 네, 그 많이 유명한 쓰죠. 사례가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뭐죠? 새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떤 그 영화가 있는데 네네. 그 영화를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그 드레스 투 킬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네. 인용한 사이코 경우가 있었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화? 네. 사이코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이코. 그런 거 이제 그 오마주라고 욕실 하고요. 살인 장면을 네. 이제 오마주한 사례죠. 그리고 표절은요? 표절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표절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냥 갖다 써도 침해가 되는데 그걸 마치 자기 작품인 것처럼 갖다 쓰니까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행위를 표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자,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의연 관련된 게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슈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네. 그 소녀상. 네네. 좀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최초로 소녀상을 세운 작가가 김은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 지역에서 다른 작가들이 소녀상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훈성 작가가 그 각 지역에 세운 작가들한테 저작권을 침해한 거다. 내가 네. 소녀상의 원작자다. 이렇게 네네.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건 소녀상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네. 역사적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저작권법적으로만 본다면은 네. 그것은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두 작품이 아무리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유사하게 보이는 이유가 서로 어떤 소재를 공통으로 하기 때문이라면은 그건 또 저작권 침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녀상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하고 또 소재로 한 그런 영화나 소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유사하게 보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유사성의 원천이 소재를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을 가지고 여러 작품을 만든다면 그렇죠. 다 우리가 비슷해지죠. 생각하는 예수님상은 다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저작권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녀상의 경우에도 뭐 어떤 그 원형이 된 어떤 소녀의 모습이라든가 위안부의 모습을 각자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유사하게 보인다면은 표절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외상사절님이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의 애청자신데 유튜브 영상 링크 거는 것도 안 되나요 하셨는데 이건 되죠. 출처를 분명히 밝힌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중요한 질문이었군요. 네, 근데 링크는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은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크는 어떤 곳을 가기 위한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것이지 일종의 인터넷상에서의 주소의 개념이지 그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링크만을 쭉 모아놓고 그걸 리스트업해서 이제 특정 그 저작물을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 불법 콘텐츠를 연결해 주는 링크들을 쭉 모아놓는 리스트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링크만 가지고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애청자분들은 YTN 라디오 링크를 사랑하는 사람들 2명 이상에게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탁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계속 드린 것처럼 이게 1인 창작물 시대가 열리면서 네.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BGM, 노래. 네네. 배경음악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얘기 듣기로는 그 가수가 아까 뭐 예를 들어 그 가수의 노래를 제가 부른 거 네. 이런 건 써도 된다. 맞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작사 작곡자가 있기 때문에 가수와의 문제가 아니라 작사 작곡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작사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BGM으로 쓰시던가 해야 그래요? 되고요. 네. 그냥 일반인이 그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노래를 부르면서 저한테 프로포즈한 영상을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죠. 너무 극단적인 네. 예인가요? 그러나 최근에도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냥 재미삼아 부른 노래가 한국 저작권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손담비 케이스 같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그 손담비의 노래를 어린 소녀가 부른 영상을 아빠가 올렸는데 그걸 이제 저작권 문제를 삼아서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은 났습니다만 그 이유는요? 이제 그 정도까지 그건 이제 어떤 아까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된 인연이었다 해서 면책이 됐습니다마는 문제의 소지는 있는 거죠.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그럼 그 가수 그 작곡가한테 물어봐요? 전화해서 쓰려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작사 작곡가들은 네. 자신들의 권리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이걸 단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일이 그 가수를 작사 작곡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협회에 연락을 하셔서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네. 그 노래를 변형해서 부르게 되면 되게 이제 커버 뮤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그 원곡
곡을 좀 많이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변형해서 부를 때는 별도로 작사 작곡자들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안 하는 게 속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러면 우리 문화 분야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네. 정당한 권리는 지켜주면서 또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좀 개념이 낯설다 보니까 쉽지 않은 왜냐하면 것 같아요. 이제 작사 작곡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래가 그냥 사용되는 그럼요. 것보다도 맞습니다. 또 변형되어서 이용되는 더 건 싫을 수 있죠. 더 싫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저작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작권, 이 콘텐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좀 저작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갖추는 것이 좋다고 봐요. 우리가 회사법을 모르고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요. 네. 또 교통법규를 모르고서는 운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그 콘텐츠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좀 인식을, 좀 기본적인 인식은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익대 오승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조선업이었습니다. 조선업을 향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애정과 응원 제가 마음 가득 담아서 저쪽 바다 쪽으로 소리를 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